밤이슬 야담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싸운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본처와 첩.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끝까지 들어보셔도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맞이한 결말은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포목 상인이 있었으니 바로 박서방이었지요. 젊은 나이에 장사 수완이 좋아 돈을 꽤나 모았고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로 통하였습니다. 큰 기와집에 넓은 창고, 거기다 일꾼만 해도 10명이 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만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박서방은 타고난 장사꾼이야. 저 나이에 저 정도면 대단하지. 그러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혼자 다 일군 거잖아.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본처한테서 아들이 없다는 거지.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박서방의 본처는 윤씨 부인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인근 고을 양반가 출신으로 얼굴도 곱고 살림 솜씨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허나 혼이 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요. 딸 하나를 낳았지만 박서방의 집안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윤씨 부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사당에 빌고 이름난 절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부인은 그 압박감을 혼자 삭히며 살았습니다. 웃을 때도 눈끝이 내려앉는 부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장삿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기는 22의 젊은 여자였지요. 얼굴이 환하고 눈웃음이 예뻤습니다. 원래는 주막집 딸이었는데 박서방이 장삿길에 그 주막에 묵으면서 인연이 되었다고 하였지요. 박서방은 오기를 데려오면서 윤씨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내가 첩을 하나 드리겠소.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오. 부인도 이해해 주시오. 윤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날 밤 부인이 혼자 사당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기는 본체 옆 작은 별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오기는 조심스러웠지요. 눈치를 보며 살살 다녔고 윤씨 부인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마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윤씨 부인은 짧게 대꾸하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그 차가운 태도에 오기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였지요. 오기가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날 무렵 오기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박서방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오가, 아들이면 좋겠구나. 내 이 집안에 대를 잇게 해주마. 그 말을 들은 윤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인은 그날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기의 밥상에 반찬이 하나씩 줄었고 오기가 쓰던 화로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오기가 쓰던 좋은 비단이 거친 삼배로 바뀌었지요. 오기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본처에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마님, 화로가 없어져서요. 창고에 넣었다. 요즘 날이 따뜻한데 화로는 필요 없지 않느냐? 윤씨 부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그것이 단순한 살림살이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였지요. 오기는 박서방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서방님, 마님이 절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부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박서방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집안 살림은 부인이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기의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윤씨 부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오기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일꾼 하나가 옆을 지나다가 실수인 듯 빨래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빨래가 흙바닥에 쏟아졌지요.
일꾼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오기는 무릎을 꿇고 빨래를 다시 주워 담으면서 눈물을 삼켰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은 점점 오기를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모두 윤씨 부인의 눈치를 보는 것임을 오기도 알게 되었지요. 오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움이었지요. 그러나 서러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노였지요. 오기는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서방님의 사랑도 이 집에서의 위치도. 오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달이 차고 마침내 오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아들이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 박서방은 기뻐서 집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웃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고 오기에게 비단 옷을 선물하였지요. 그날 이후로 오기를 대하는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꼈지요. 박서방은 이제 본체보다 별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식사도 오기와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지요. 윤씨 부인의 방에는 발길이 점점 줄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못 본 척하였습니다. 허나 밤마다 사당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이제 두 여자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오기의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지요. 어느 날은 유모에게 은근슬쩍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 젖을 조금 늦게 주어도 되느니라. 너무 자주 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유모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기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님이 내 아들 군기를 한 거야. 이건 못 참아. 오기는 박서방에게 달려가 하소연하였습니다. 서방님, 마님이 우리 아이 젖을 늦게 주라고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야? 부인이 왜 그러겠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유모한테 직접 들었다고요. 됐어. 집안에서 이런 소란 피우지 마라. 부인한테도 예의를 갖춰라. 박서방은 오기를 나무라며 돌아섰습니다. 오기는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였지요. 그날 이후 오기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윤씨 부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마주쳐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살림일도 제멋대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방님, 마님이 우리 아이 음식에 뭔가를 넣은 거예요. 분명해요. 뭐라고? 내가 그랬다고? 아니면 누가 그랬겠어요. 마님밖에 없잖아요. 내 인연이 감히 증거도 없이 본처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들도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지요. 박서방 집 완전히 난리가 났대. 본처하고 첩이 아이 문제로 싸웠다고 하더군. 첩을 들이더니 결국 이 꼴이 됐네. 박서방은 그 무렵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두 여자 사이에서 치이다 보니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졌고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윤씨 부인이 시장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오기가 낯선 사내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기의 표정이 어딘가 수상하였지요. 부인은 모른 척하고 지나쳤지만 그날 밤 일꾼을 시켜 오기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며칠 후 일꾼이 부인에게 보고하였지요. 부인마님, 오기가 그 사내와 여러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사내는 오기가 주막집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 하옵니다. 윤씨 부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인은 그 사실을 즉각 박서방에게 알렸지요. 서방, 오기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어. 일꾼이 직접 보았다 하오. 뭐라고? 그 아이가 정말 서방 아이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소?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밤 오기를 불렀습니다. 오기는 처음에는 펄쩍 뛰었지요.
서방님, 그건 오해예요. 그 사람은 그냥 고향 친구예요. 마님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고향 친구를 왜 몰래 만나는 거야? 마님 눈치가 보여서 말 못한 거예요. 서방님, 저 믿으시잖아요. 허나 박서방의 마음속에 한 번 심어진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그날 이후 오기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별채의 발길을 끊어졌지요. 오기는 울며 매달렸지만 박서방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기가 변하였습니다. 오기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아들이 있는 한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기는 대담해졌습니다. 윤씨 부인에게 대놓고 대들기 시작하였지요. 마님, 이 집 살림이 어찌 돌아가는지 아세요? 마님이 뒤에서 절 얼마나 구박하는지 서방님이 아시면 어쩌시려고요? 내 인연이 감히 본처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려. 본처면 다예요? 아들도 못 낳은 본처가. 윤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보다 아프게 꽂혔지요. 부인은 이를 악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지요. 다음 날 아침 윤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오기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들을 낳은 첩을 어떻게 내보내냐? 그 아이가 박서방 아들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기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시어머니는 즉시 박서방을 불렀지요.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오기를 추궁하였습니다. 오기는 끝까지 부인하였지만 이미 집안 분위기는 오기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지요. 결국 박서방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기, 너는 이 집을 나가거라. 아이는 여기 두고. 그 말에 오기는 무너졌습니다. 서방님,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마님이 저를 모함한 거예요. 서방님, 눈 뜨고 보세요. 마님한테 속은 거라고요. 오기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아무도 오기 편을 들지 않았지요. 결국 오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대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이만큼은 절대 두고 가지 않겠다며 버텼지요. 박서방도 그것만큼은 막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떠난 날 밤 윤씨 부인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였지요. 허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오기를 내보낸 후 더욱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술을 끊지 못하였고 장사에도 손을 놓았지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오기한테 너무했어. 그 아이 죄가 없는데. 윤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긴 게 아니었지요. 남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장사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술로 지새우는 사이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고 창고는 비어갔습니다. 일꾼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떠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술에 취해 귀가하다 개울에 빠졌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빠진 것이었지요.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만 잔뜩 남은 채 기와집은 채권자에게 넘어갔지요. 윤씨 부인은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0년을 살림하며 지켜온 집을 그렇게 떠났지요. 부인은 대문을 나서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힘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오기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막집 어머니 품으로 돌아간 것이었지요. 허나 이미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상인집 첩으로 들어갔다 쫓겨난 여자, 외간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까지 났으니 마을에서 손가락질이 쏟아졌지요. 오기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허나 가난하고 고된 삶이었지요. 주망일을 거들면서 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추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저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기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여자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지요. 윤씨 부인은 친정에서 조용히 늙어갔고 오기는 주막집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요. 윤씨 부인이 원했던 것은 남편의 온전한 사랑이었고 오기가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자리였습니다. 허나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끝내 갖지 못한 채 살아갔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들인 한 남자였다는 것을 두 여자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야담을 각색한 것입니다. 본처와 첩, 어느 쪽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서 무너진 남자가 더 안타까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밤이슬 야담이었습니다.